예, 이번에는 다섯 번째 과목 노동관계 법규를 보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업무의 시작 시각, 2번 임금의 산정기간, 3번 근로자의 식비 부담, 4번 근로 계약 기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일단 초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취업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업무의 시작 시각, 임금의 산정 기간, 근로자의 식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은 그 안에 자체적 그 규칙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취업 규칙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근로계약 기간은 말이죠. 취업 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하루를 일하더라도 이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게 과태료가 바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은 시작과 종료일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에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82번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 조문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더라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1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뭐 상식적인 거면 됩니다. 2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번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좀 혼돈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키워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키워드. 아마 이 교재를 보면 아실 겁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키워드는 최유연여입니다. 최유연여. 아주 유연한, 최고로 유연한 여성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런 것은, 자, 여기 최는 뭐냐면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에요. 최저임금제는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유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는 연소자고 여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와 유연력, 국가유공자, 연소자, 그 다음에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고령자는 어떻게 그러냐? 고령자는 헌법에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연령차별금지법에서 고령자는 이렇게 300명 이상 그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2%, 3% 또는 6%를 이렇게 고령자를 근무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 법령에는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고령자의 근로는 헌법 32조에 32조가 아니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그 특별한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3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이죠.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만 55세 이상인 자를 말하겠죠.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그래, 고령자 아니고 50 내지 55세는 준고령자라고 합니다. 3번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근로자는 말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여기에 틀렸네요. 사업은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법은 말이죠. 이 사업주가 다르고 또 이 문제 풀면 나옵니다. 사용자가 또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사업주와 사용자가 다르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이 정의도 말이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직업안정법의 이 근로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앞으로 10회까지 풀면은 이러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84번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일, 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그런 것은 여성 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미연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D컷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리얼 직전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 요거 나오면 요거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자, 85번 근로기준법 명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단 근로를 제공. 키워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말이죠. 임금과 근로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직업안정법의 근로자는 말이죠. 직업안정법이나 여러 딴 쪽의 근로자의 정의는 취업한 자나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훈련도 어떻습니까? 현재 취업되지 않은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취업되지 않은 사람도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른 그 법률의 근로자의 정의는 현재 취업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2번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 정신노동도 포함이 됩니다. 3번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나눈 금액이 나오면 말이죠. 나누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평균이 되죠. 나눈 것은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그 키워드가 퇴휴산입니다. 퇴휴산. 예. 퇴직금, 휴업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 요것은 전부 평균 임금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눈 금액은 통상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하든지 다른 형태로 이 내용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명확히 해 놓아야 혼돈이 되지 않겠습니다. 4번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위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고요. 여기에 이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CEO 대표뿐만 아니라 전무나 상무 이런 사람도 뭐가 됩니까? 사용자가 된다. 임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그 법마다 정의가 다른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6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고령자, 장애인, 여성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다 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제조업 들어오면은 여기는 중요시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법이 몇 번 바뀌었어요. 뭐 어떤 데는 생산직만, 어떤 데는 사무직만 제외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사무직, 생산직 상관없이 제조업은 전부 다 중요시할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외 대상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중요시 아닌 자 하면 제조업 들어가면은 그것이 옳은 그 답안이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령상 다음은 어떤 훈련 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이 훈련에는 말이죠. 훈련은 이 분류를 합니다. 훈련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고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목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양성훈련, 그 다음에 향상훈련, 그 다음에 전지훈련 이렇게 양향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현장훈련이 있습니다. 현장훈련. 그러니까 산업체 현장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다음 집체훈련은 어떤 특별한 시설에 모여서 합니다. 집체. 현장하고 집체가 다른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 원격 훈련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혼합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혼합 훈련. 혼합 훈련은 이 목적을 혼합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 중에서 두 개 이상을 같이 하면은 이게 혼합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라도 이게 두 개 이상이 포함돼서 훈련을 할 때 그것을 혼합 훈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 전용 시설, 전용 시설 나오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집체 훈련입니다. 그래서 집체 훈련과 현장 훈련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용 시설 나오면은 이게 집체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체 훈련이죠.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산업체의 생산 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 실제 현장은 제외한다. 왜? 이것은 무슨 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88번에 고용보험법령상 관로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이 남자에 해당이 되겠죠. 육아휴직 급여를 그 사유가 끝난 후 며칠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보면은 뭐 출산휴가라든가 뭐 이런 그 일자가 많이 나와요. 그럴 경우에 이 문제가 나오면 혼돈이 10일이냐, 30일이냐, 60일이냐, 90일이냐. 그럴 경우에 말이죠. 뭐 좀 이 편법입니다만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사유가 나옵니다. 사는 뭡니까? 발음이 초성이 시옷이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이제 그와 같은 게 나오는 게 물론 이것도 있지만 30입니다. 이렇게 시옷으로 결론 매칭을 시켜서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0일. 물론 이 법령은 특별히 3자를 좋아합니다. 3자를. 뭐 어쨌건 소멸 기간도 뭐냐면 3년 뭐 이런 등등으로 그건 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1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통화로 줘야 됩니다.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 요 전액인데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지만은 만약에 이 임금에 대해서 전액이 아니고 정액을 주어야 된다 하면 여하튼 이건 땡입니다. 아시겠죠? 전액과 정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왜 이런 걸 주냐 좀 이상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매칭을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요. 2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요. 휴업하는 경우에는 요 두 가지가 틀렸네요. 통상 임금이 아니고 휴업 수당은 뭡니까? 평균 임금으로 줘야 됩니다. 첫째. 다시 한번 말씀, 퇴휴산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그 다음에 산재보험, 재보상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0분의 60이 아니고요. 이건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3년 3자를 좋아한다. 4번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90번 보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틀린 내용이 없는 것 같죠? 그럼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시 100명이 아니고 역시 3자를 좋아해요.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좀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100명이 아니고 300명이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만약에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게 틀립니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 뭐 직업안정법 이런 등에서는 근로자란 사업 측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91번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2번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번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일부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볼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조금만 당황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면 답이 나올게요. 왜냐하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이 돼야 되겠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런 법이 있으면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것을 적용을 잘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92번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같습니다.
1번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네. 3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항상 몇 회입니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연 1회 이상.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일 과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다. 단골 손님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93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요새 이 개인정보보호법령상이 말이죠. 2년 전부터 이게 새로 과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관한 거는요. 그래서 아직 기출 문제가 몇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나 또는 채용 공정화 절차 요거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그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틀린 것은 찾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문제 오류가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뭐가 틀렸는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15명이 아니고 9명입니다. 이거 9명 아시겠죠? 개인정보 기억이죠. 그래서 9명이다. 이렇게 뭐 억지로라도 연결 시켜 놓으면 될까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는데 항상 2년으로 하되가 아니고 3년입니다. 예. 뭐 자동으로 이 3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왔지만 2년이 아니고 3년이고 1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틀린 부분이 바로 이게 틀리고 2년이 아니고 3년이며 보위원회는 이렇게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서 15명이 아니고 9명입니다. 9명이다. 개인정보 9명. 개국. 33번하고 이제 4번은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니까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거 찾아라 해서 저런 게 나오면 이제 되겠죠. 네, 93번 문제 참, 다른 방법이 있었는 걸 제가 이제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기에 15명이 아니고 9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거 어거지 같은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여기 9자입니다.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요것도 9자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도 문제를 볼 때, 혼동이 될 때는, 여기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도움이 될까요?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면은. 94번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습니다. 1번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2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입니다. 3번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결정을 정년과 달리 할 수 없다. 임금이죠. 이 사업주가 왜 이렇게 정년퇴직자 되면 여러 가지 임금이 좀 높아요. 근데 퇴직을 하고서 다시 재고용하는데 결정을 정년과 달리 할 수 없다. 이렇다면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그러면 뭐하러 퇴직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정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해서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법령으로 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법 중에서는 이렇게 형성권이라 해서 딱 정해지는 게 있고 이러한 그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4번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 300명. 근로자 현황. 앞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한번 응용 문제가 나왔죠. 그다음에 9번에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상실일이 이게 뭐 두 가지로 나와요.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이게 혼돈이 됩니다.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그러니까 상실일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소적세 생각하면 소적세. 소자와 적자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소는 소멸된 날이고 적은 적용 제외된 날이에요. 요 두 개는 그 당일입니다. 그 당일에. 왜냐하면 소멸을 했는데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없어요. 소멸하면 그 소멸의 뜻이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소멸했는데 내일까지 뭐 이렇게 적용되고 이런 것도 안 맞는 내용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2번 봅시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이 되고 3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뭔가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그 유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키워드 소적세를 생각 안 하면 사망했으니까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래서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소멸한 바로 그날입니다. 당일에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 9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숫자가 이거는 30명입니다. 그래서 심의회니까 이렇게 시어스로 연관을 시키십시오. 심의회 이렇게 해서 물론 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걸 설명하려면은 좀 어려우니까 곧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 20명이 아닙니다. 고용정책 심의회는 시엇이니까 30명입니다. 뭐 40명 이런 건 잘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30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지선당 문제풀이의 장점은 뭡니까? 틀린 거 하나를 확실하게 알든가 그다음에 맞는 거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97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1번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건 아니죠. 2년까지 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업무상 공백이 크니까 이건 1년 이내가 됩니다.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그렇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합니다. 근속 기간에 산정이 됩니다. 4번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는 1년 이내 근무하는 자가 되겠죠. 한 달 이상 1년 이내 기간을 정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거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까지 산입해버리면 뭔가 이 계산이 어렵습니다. 98번 직업안전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겸업할 수 있는 게 있고 겸업을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1번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상 결혼 중개업
쉽게 말하면 중매업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안 됩니다. 영업을 할 수 없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사업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일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죠. 가다 보면 인력 공급 뭐 이렇게 하죠. 인력 모집하는 이런 거는 근로자를 보내는 이런 것도 일종의 근로자 파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적객업 중 단란 주점 영업 이건 안 되겠죠. 이런 직업 소개 받아 어디다 다 취직시키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이런 데 취직시키면은 4번 유흥업 쪽은 안 됩니다. 공정위생관리법상 숙박업도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결혼 뭐 어째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거는 결혼 중개업이고 중개업은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혼 상담업은 됩니다. 결혼 상담업. 이거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중개와 결혼 상담업은 업무 분야가 다릅니다. 이거는 결혼 중개업은 중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결혼을 알선해 주는 것이고 결혼 상담은 결혼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상담업은 가능하지만은 결혼 중개업은 안 된다. 요거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99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1번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업. 그러니까 직장이 없다라고 해서 다 실업으로 인정을 고용보험법상에 해주지 않습니다.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2번 3개월 동안 고용노동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일용 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죠. 한 달 미만입니다. 한 달 미만 고용된 자를 우리가 일용 근로자.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안 그리고 4번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모집과 관련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해서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 응모자란 말을 바꿔 말하면 구직자입니다. 구직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인자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큰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좀 구해 주세요 합니다. 그럴 때 이 구인자가 어떤 사람을 요구할 때냐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걸 우리가 직업 그 상담업에서는 헤드헌터라고 합니다. 이런 헤드헌터 CEO라든가 이런 사람을 뭐냐면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올 때는 그 구인자로부터 뭐냐면은 별도의 약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구인자로부터 못 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응모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직자로부터 이런 것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 3, 4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읽어보시면 이거는 맞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또 이런 게 또 다른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는 맞는 내용이구나. 예, 강의나 해설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이제 예, 노동 관련 법들은 말이죠. 특별히 제가 이 강의 카페에 없거든요. 동영상에. 뭐 이거는 예, 그래서 제가 이 모의고사 풀 때 이 과목은 별도 분리해서 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